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6년 8월 12일 파트 2입니다. 파트 2의 편집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본 나랏빛 일경 1900조 원 역대 최대 다카이치는 소비세 제로 추진 백소이 머니투데이 8월 11일자 저녁 10시에 보도를 했습니다. 일본 나랏빛이 1346조엔 약 1경 1945조 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치로 불어났다. 10일 현지 시간 니혼 게이자 신문 니케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은 국채와 차입금, 정부 단기 증권을 합한 국가 채무가 2026년 6월 말 기준 1346조 6833억 엔이었다고 발표했다. 2026년 3월 말 대비 2조 8407억 엔에 증가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주로 세수로 상환해야 하는 보통국채 발행 잔액은 1110조 8839억 엔으로 6조 5855억 원이 늘었다. 이 중 탈산소 투자 재원인 GX 그린전환 경제이행체는 5조 1173억 엔으로 2687억 엔 증가했다. 일시적 자금 조달을 위한 정부 단기 증권은 94조 3994억 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차입금은 40조 5374억 엔이었다. 이 사진에 대해서 설명한 건데요. 뉴시스 이호윤 기자 거를 가져와서 보도를 했네요. 미국과 일본 재무장이 공동 성명을 통해 엔화 약세에 대응하기 위해 재무당국이 외환시장에 개입한 사실을 발표. 이날 교토통신과 NHK에 따르면 가타야마 사스키 일본 재무상이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과 일본이 지난달 31일 엔화 매수 공동 개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가타야마 재무상은 이번 조치가 지난해 9월 발표된 미일 재무장관 공동성명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6월에 성립된 2026년도 추가 경정 예산을 반영한 2026년 말 국채 채무는 1492조 8천억 엔까지 불어날 전망이다. 정부 지출을 세수만으로 감당하지 못해 국채를 비롯한 차입금으로 메우는 재정 운영이 계속되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이 정권은 감세 정책을 추진 중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2027년 4월부터 2년간 식료품에 부과되는 소비세율을 기존 8%에서 1%로 낮췄다. 이와 함께 1%만큼을 국민에게 급부금, 현금 지원으로 지급하는 정책을 병행해서 세율을 사실상 제로로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일본에서 소비세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죠. 우리 국민들은 부가가치 10%를 내고서 소비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1% 낮추고 실제 급부금을 줘가지고 부가가치세를 없애주겠다. 이런 거니까 좋은 인기를 끌 수 있겠죠. 이를 위한 재원은 5조 엔으로 추산되지만 다카이치 총리는 적자 국채에 의존하지 않고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니혼 게이자 신문은 금융시장에서는 확장적 재정 운영에 대한 우려로 금리 상승 리스크가 잠재해 있다며 소비세 감세뿐 아니라 방위비 재정 검토 등 향후 예상되는 재정 수요까지 감안할 때 국가 채무를 얼마나 억제할 수 있을지가 시장의 신뢰를 좌우할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이진숙 광주 반문명 반근대 민족주의 세력에 의해 지배, 주장단체와 5.18 개포럼 개최, 이예슬 경향신문에서 8월 11일자.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우파 단체와 함께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재조명하는 포럼을 개최한다.
이 단체는 강령에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 국가폭력이 기획한 학살이라 정의함은 온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오늘 13일 오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새 역사 국민운동과 함께 자유민주관점 5.18 학술 포럼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포럼에서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발생과 전개 과정 이후 형성된 광주 정신의 역사적 성격과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정치에 미친 영향 등에 관한 토론이 진행된다. 이용훈 새 역사 국민운동 공동대표, 김용산 펜앤마이크 대기자, 주동식 전 국민의힘 광주광역시 서구갑 당협위원장 등이 포럼에 참석할 예정이다. 밑에 이야기글이 있는데 생략하겠습니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월 30일 국회에서 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사진을 게재했네요. 제가 봐서는 보수 측의 그 차기 대통령 후보로도 거론이 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잠깐 스쳐 지나가 보네요. 네, 세력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북부대라고 되어 있는데 중간에 제가 조선이라고 넣습니다. 일본 원어는 북조선이로 되어 있습니다. 북조선 부대 덮치는 집속탄비, 우크라이나 에이테크스 등 대량 입소. 8월 12일 김현 저널리스트가 기고한 글입니다. 러시아에 파병되는 북한군의 새로운 위협이 될 만한 대량의 무기가 우크라이나로 넘어갈 가능성이 대두됐다. 터키가 보유한 미국산 지대지 미사일 에이테크스와 다연장 로켓 시스템 M270 대량의 집속탄을 우크라이나로 이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미국제 무기의 제3국으로의 이전이 되기 위해 미 정부가 의회에 통지했다. 우크라이나 측이 구입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전이 계획된 것은 M270 다연장 로켓 시스템 12량, M39형 에이테크스 탄도미사일 70발, M26형 227mm 로켓탄 2524발, M509A1형 203mm 포탄 47,000발로 엄청난 규모다. 주목되는 것은 수량이 많고 적음이 아니다. 이번 무기의 상당 부분이 광범위하게 다수의 자탄을 퍼붓는 집속탄인 것이다. 거기서 위협이 되는 것이 이번에 터키로부터 우크라이나로 건너갈 가능성이 있는 클러스터 병기다. 물론 터키로부터의 무기 이전은 북한군을 공격할 목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며 북한 부대가 실제로 공격 대상이 된다고 결정된 것도 아니다. 그러나 M39형 에이테크스의 특성을 감안하면 사거리 내에 북한군의 대규모 집결지가 확인될 경우 우크라이나 측의 잠재적인 공격 수단이 될 수 있다. 이 김현이라는 그 기고가는 일본말 이름으로 개명을 안 하고 일본에서 활동하는 제일교포 3세이고 도쿄에서 태어났다고 되어 있네요. 필명으로 한반도 문제 일본 내외 뭐라고 되어 있나요? 사건을 취재 주간지 등에 발표해 왔다,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인데 머리가 좀 시원하게 되어 있네요. 전투 드론에서 공대공 미사일 발사, 유인 곱하기 무인기 제휴 실현될 것인가? 미래의 항공정 극적인 변화. 8월 11일 센기 겐따로 탈건 뉴스입니다. 무인기에서 AIM 120 미사일 발사 시험. 2026년 7월 15일 미 공군은 개발 중인 협조 전투 무인기 CCA 안둘릴 인더스트리즈 제 YFQ-44 1위에서 AIM 120
암램 공대공 미사일 발사 시험에 처음으로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한 발의 미사일 발사라는 기술적 성과에 그치지 않고 항공전력의 사상 자체가 바뀌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향후 중요한 과제는 기체 내부의 웨펀베이의 병장 탑재입니다. 공대공 미사일을 기체 내부에 수용할 수 있다면 병장에 의한 레이더 반사 단면적의 증대를 억제하고 CCA 본연의 스텔스성을 살린 작전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CCA가 기존 무인기와는 달리 미래에는 고도의 스텔스 무인 전투기로서 공대공 전투 자체에 참여할 것을 의미합니다. 무인기 조종사 1인당 전력 및 몇 배로 유인기를 항공전력의 핵심으로 삼으면서 그 주위에 여러 개의 무인기를 조합해 한 명의 조종사가 보다 대규모의 항공전력을 지휘한 것에 있습니다. 이른바 로열 윙맨, 충실한 요기로서 CCA는 유인 전투기의 수반에 센서에 의한 정보 수집, 적의 탐지, 전자전 공격 등을 분담합니다. CCA라는 개념이 목표로 하는 임무 영역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공격, 정찰, 전자전, 통신 중계, 심지어 적의 방공 시스템이나 전투기 부대를 혼란시키는 미끼로서의 운영까지 임무에 따라 역할을 바꿀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유연성은 현대 항공전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적의 방공망이 고도화될수록 모든 임무를 고가의 유인 전투기만으로 수행하기는 어려워집니다. 미 공군이 최종적으로 약 1000대라고 하는 대규모 CCA 전력을 구상하는 배경에는 전투기의 고비용화가 있습니다. 전투 무인기는 날 수 있는 단계에서 쌓을 수 있는 단계로 인간이 부여한 명령은 이 공력을 정찰하라, 적 부대를 방해하라, 이 목표를 공격하라와 같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것이 되며 그 구체적인 비행 경로나 센서의 사용, 편대 내에서의 역할 분담을 무인기 측이 자율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런 환경에서 CCA가 복잡한 교전 규칙을 준수하면서 적절하게 판단하고 필요할 경우 AIM-120과 같은 실전 무기를 운용하려면 고도의 인공지능과 신뢰성 높은 통신망이 필수적이며 그 실현에는 아직 시간은 걸립니다. YFQ-42 왼쪽 거, YFQ-44 안쪽의 이미지도 2030년까지 150기를 조달해 장래적으로는 1000기 이상의 배치를 목표로 한다. 이렇게 생긴 것들을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하는 그런 무인 전투기로서 발전이 될 예정이네요. 한국인 카자흐거점 피싱 조직은 공고에 끝까지 추적해 심판. 김민국 조선비즈 8월 11일.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동남아에서 카자흐스탄으로 거점을 옮겨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한국인 스캠 조직원들이 검거된 데 대해 어디에 숨어 있든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에 글에서 캄보디아, 베트남을 거쳐 카자흐스탄으로 잠입해 우리 국민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벌이던 한국인 조직원들이 현지 검거 2주 만에 전원 국내로 송환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1차 캄보디아에서 돌아온 한국인들은 피해 한국인들이었는데 거기에 붙잡혀서 일을 했던 그런데 그 조직은 왜 박살을 못 냈냐 했더니 얘네들이 카자흐스탄으로 무대를 옮겨서 일을 했었던 모양이네요. 검거에서 송환까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님과 카자흐스탄 국가안보위원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토카예프 대통령님과 관계당국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다음 달 열리는 한국중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직접 만나 뵙고 인사를 전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고 설명했다. 일본도 중앙아시아하고 그 회합을 정상회의 등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하고 있는데 아직 여러 가지 정치 경제 면에서 긴밀한 관계는 아니지만은 중앙아시아 그 5개국 그 스탄 국가들 이 스탄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만 훈민정음의 그 현재 우리가 발음하는 땅은 스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그쪽 발음으로는 스탄이 됐고 우리 쪽에서는 땅으로 됐기 때문에 과거 고대사에는 그 스탄 국가들과 우리하고 언어적인 친연성 내지는 혈연적인 친연성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알타이어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족들로서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서 중앙아시아는 우리가 남이 아니다. 이런 거를 우리는 끝없이 외교에 우리가 남이 아닙니다. 우리는 먼 옛날 조상이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친연성을 넓혀가고 중국과 거리를 두게 하는 그러한 외교 전략을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일본 랜드 전문 키옥시아 최대 주주로 사실상 등극. CBS 노컷뉴스 박성환 8월 11일 글로벌 랜드 메모리 시장 3위 기업 키옥시아 SK 하이닉스 투자사가 최대 주주로 도시바 밀려나 14.19%의 지분을 보유한 BCP 판게아 게이트맨2 BCPE 판게아 카멘2 K맨이라고 발음하네요. 최대 주주가 바뀌었다고 전날 공시했다. PCP 판케아 K맨2는 미국계 사모펀드 운용사 베인캐피탈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인데 SK 하이닉스가 이 법인의 거의 모든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전환사채 12를 보유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전환사채가 자본으로 들어가면은 경영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전두환 여기에 삭발하더니 하정우 선글라스 끼고 뿜어낸 압도적 카리스마. 오센 박근희 8월 10일자입니다. 윤정민 감독의 신작영화 보통 사람들에서 그가 전두환 역할을 소화하기 위해 단행한 사전 준비의 연장선이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시각에서 역사를 풀어내는 해당 영화에서 하정우는 손석구, 노태우 역과 연기 호흡을 맞춘다. 한편 하정우는 지난 4월 종영한 TVN 드라마 대한민국에서 건물주 되는 법에서 주연을 맡아 임수정, 김준환, 정수정, 심은경 등과 호흡을 맞췄다. 손석구가 노태우를 어떻게 소화낼지 궁금합니다. 여기에 그 지창욱이라는 또 젊은 미 배우가 무슨 역할로 나오는 건지 매우 궁금하네요. 어떤 역할을 할지. 윤종빈 감독인데 유명한 그 히트친 영화가 뭐 여러 개 있죠. 생각은 안 납니다만은 어쨌든 나름대로 유명한 감독이 보통 사람들 노태우 대통령이 대통령 될 때 꺼내들은 캐치프레이즈 보통 사람들의 시대. 그래서 대통령을 거머쥐었었죠. 어떻게 생각하면 전두환이가 뒤에서 밀어줬다. 친구 간의 의리다. 우리가 5년 단임제로 5년씩만 해먹고 물러나자. 이렇게 했던 거로 기억을 합니다. 여기다가 좀 인상 좀 쓰고 그렇게 되면은 전두환 역할 뭐 충분히 영화 배우들이니까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손석구 씨가 약간 그 말이 어눌하고 어벙한 노태우 대통령 말이 어눌하지 사실은 지략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절 뒤에서 수행원으로서 따라다녔던 양복을 입고
그런 사진도 본 적이 있습니다. 어송 코리아라고 영국, 한국에서 활동하는 영국인이 하는 유튜버인데요. 오래간만에 감성적인 한국 언어를, 어휘를 좀 생각나게 하고, 또 감성적인 언어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잘 쓰이지 않는 건데, 호성이다, 사무치다, 날이다, 기가 날이다 할 때 날이다, 시원하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라고 얘기를 하죠. 요거 가로친 우리를 빼고서는 저는 일상생활에 이런 감성적인 용어를 떠올리기가 어려운, 언어 생활에서도 그렇게 나올 수 없는 우리나라 말의 감성적인 그런 서정적인 그런 단어들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연애하고 그럴 때 뭐 많이 나오는 그런 건가요?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